안녕하세요. 두배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사무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연달아서 하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 사무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 공공사무부터 먼저 개념 봐요. 공공사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국가가 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하는 게 공공사무입니다. 그럼 국가사무가 뭐냐? 국가사무는 어떨 때 국가사무냐? 원래는 이제 지방이 우리 보충성의 원칙 알죠? 먼저 지방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걸 국가가 하는 건데, 일단 국가사무는 어떤 거 했냐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중앙정부,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 통일이나 규모, 기준을, 전국적인 기준을 요하는 사무, 이런 도량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이런 이제 일기예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지방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이제 국가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사무 중에 자치사무가 있고 위임사무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자기의 일인 거죠. 근데 위임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사무인데, 위임사무의 종류가 단체 위임사무 있고 기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단체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국가 일이기도 하고 지방 일이기도 하는 사무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한테 위임을 하는 사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 위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위임한 사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무가 이제 크게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사무가 또 역시 광역하고 기초로도 나뉘어요. 광역하고 기초.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거는 광역이 해야 되는 거고요. 중앙하고 기초랑 연결하는 사무도 광역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법 13조 한번 보실래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요거랑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이게 바로 위임사무거든요,를 처리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거죠. 그 밑에 우리 또 예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치사무가 뭔지, 단체 위임사무 뭔지, 기관 위임사무 뭔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사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예요. 뭐 자치단체 존립, 유지사무, 주민복지 이런 거 같은 건데, 이거는 지방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자치사무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줄 수도 있어요. 뭐래요? 장려적 보조금.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러면서 이제 보조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문제 있을 때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치사무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합법성, 위법할 때만 손대는 거예요. 사후감독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 자치사무 나오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손대는 겁니다. 딱 그 내용 보시면 돼요. 부당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단체 위임사무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서 이거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사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 대상이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이런 걸 말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울의 일이기도 하면서도 대한민국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말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조례로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왜? 지방 일이기도 하니까. 지방의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만약에 뭐 7대3이다. 그럼 중앙정부가 7, 지방정부가 3이다. 아니면 5대5다. 국가가 지방이 공동 부담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도 역시 국가와 지방 모두 다 책임을 진다. 그런데 단체 위임사무는 그래도 보통 이제 합법 한목적 하는데 사후적으로 감독을 좀 많이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위임사무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무인데 그냥 만약에 부산시장, 서울시장한테 위임한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수도 없고 지방의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어머니 친구분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못하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전화입니다. 규대야, 우리 진우 아주머니 둘째 아들 결혼식에 부주금 좀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엄마 일이죠. 근데 저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 제정도 안 되고 지방에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돈은 누가 될까요? 엄마가 그럼 부주금 줘야 되죠. 왜냐면 우리 엄마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라는 거고, 문제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미리 저럽니다. 아들아, 옷 좀 똑바로 입고 가라. 늦지 마라. 이러니까 맡긴 거라서 교정적, 예방적인 우리 이제 감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감독이 굉장히 셉니다. 생각보다, 딴 거보다. 그래서 선거 및 투표 관리 사무, 병력 자원 관리 이런 게 이제 기관 위임 사무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사무, 국가와 지방, 자치와 위임, 단체임과 기관임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만 좀 살짝 더해 보시면, 일단 이런 사무를 나눠줄 때 기본적으로 지방지법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포괄적으로 일단은 뭐냐면 비경합성이에요.
국가랑 지방이랑 다투도 안 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광역과 기초가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한다? 비경합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원칙 비경합성. 두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일단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초가 할 수 있으면 기초가 해야 되고 못하면 광역이고 못하면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시원하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찌끔찌끔 주지 말고 포괄적으로 줘라 라는 겁니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한번 넣어두시고요.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포괄성. 이게 원래 특별법에 있다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들어왔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는 이런 거하고 나머지 다 지방이 하는 거고 국가는 이럴 때 국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원래 기초가 다 하는데 광역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뭐 시군구에 걸쳐 있는다든가 아니면 기초랑 중앙이랑 연결할 때 한다든가 이런 기초가 할 수 없는 거를 광역이 한다까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게 포괄적 위임주의인데 플러스 요거는 우리 지방정부가 한다. 그래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실제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지방자치단체 사무 한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배의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는 어디 나갈 거냐면 내일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한번 딱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